지금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죠. 우리 주식시장이 따블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 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걸 개인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이 금융교육하고도 약간의 관련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금융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네, 요즘 주식하는 분들 정말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분식집에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삼전 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요즘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주식 ETF 투자하고 있는데, 자, 우선 금융교육 강화 방안이 왜 지금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숫자만 봐도 배경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예탁금 이제 하려고 저장해 놓은 그 돈이 2024년에 보면 5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5월 말 보니까 131조 원으로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 열풍이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신뢰, 그다음에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 4대 방향으로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로 코스피도 사상 최고 경신하고 있잖아요. 강세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 역량, 어디에 투자할지, 자기 보호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역량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ETF처럼 상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하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 위험, 그다음에 금융사기 노출 가능성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가 본 그림이 이건데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금융 이해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잘 따라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자금이 우량 기업에 편입되게 되고 기업도 성장하고 그 성과가 다시 또 배당이나 평가이익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런 좋은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이게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진 전략의 핵심은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금융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략이 어떻게 추진되나요? 지금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이제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FSS 투자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연간 16개 학교 그다음에 45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올해 모집했더니 4배수가 넘는 62개교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이거를 예산하고 인력으로 늘려가지고 인력을 계속 늘려서 점차 확대하겠다는 거고 1사1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강사.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하나의 학교를 이제 가져가서 현장의 목소리, 학교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필요한 교구제 개발도 하는 거 이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운영하던 투자 체험형 게임이 있는데 이 금융교육센터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게 메뉴를 또 신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이 낯선 그 고령층 있잖아요. 고령층 위해서는 실습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사기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나 공연 형태처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금융 습관은 또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학교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니까 2가지 트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는 정규 교육 과정, 다른 하나는 이제 정규 교과 외 과정인데요. 정규 교육 과정 쪽은 이제 교육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금융과 경제 생활이라는 과목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실무 사례 영상 같은 것들을 또 제작을 하고요. 금융 공모전, 거기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이 과목을 학교 전체에 또 이제 보급을 해서 학생들이 정규 교육 안에서
이런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런 제도이고요. 예. 다른 한 트랙은 또 정규 교과 외 영역인 이제 214, 215인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증권회사가 114, 1교 참여 비중이 작년 말에 한 5.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 이제 3월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금융 교육의 실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강의 교환에도 이제 자본시장 네. 활성화, 이제 건전화 관련 비용을 늘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RX,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같은 이제 유관기관들도 전국 지사를 활용해서 이제 비수도권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의 첫 단추를 끼는 시기라고 하면은 대학생 때가 될 거고,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군대 가 있을 시기에 군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재테크 시작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대학생 그리고 군인들은 금융 교육을 받을 시기가 이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학생 그리고 군장병 대상 교육도 확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대목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수도권 위주로 그 대학의 투자 동아리 연계 교육이 있었는데요. 예. 이거를 비수도권 거점 도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동아리에 권역별 전문가가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심화 교육을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동아리 임원이나 아니면 금융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투자 앰버서더라는 이제 이름으로 네. 동아리 안에 들어가서 또래 집단 안에서 투자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교육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교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라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네. 캠퍼스 안에서 자발적인 장기 투자 문화 형성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군장병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군 월급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은 이제 목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생기니까 웃지 마시 코인 투자도 하고, 네. 그다음에 리딩방 피해로 이뤄진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그래서 군부대를 직접 강사가 방문을 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할지, 투자 기초는 어떤 것인지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 또 군 장병들 투자 기회는 또 이렇게 있는데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어서 그동안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든지 코인 투자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직장 일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불법 투자 리딩방, 네. 비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대책에도 사실 과잉 부채나 불법 투자 권유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보호하는 자기 보호 역량 이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사실 이제 청년 같은 경우 이제 신용 불량이나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네.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요. 거점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대를 해서 청년들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미래 적금이나 자립준비금 같은 청년 정책 상품과도 이제 연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미래 적금 같은 경우는 재무 상담을 받으면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줘가지고 상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요. 자립준비금은 교육 이수 조건에 학습 평가를 또 포함시켜서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금 들게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자산 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많을 텐데 또 연금 교육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직장인들이 사실 시간 내기가 가장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내 연수랑 직무 교육하고 또 연계하는 방향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찾아가는 자본시장 특강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업권의 현직 그 전문가들이 신입사원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연금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장기 분산 투자 원칙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퇴직연금 같은 부분은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IRP, 뭐 연금저축 계좌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펀드나 ETF를 운영할지 이 안에서 또 TDF 같은 장기 투자 상품 구조나 위험 자산 비중 조정 같은 투자형 연금 교육도 함께 내실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투자에서도 그렇고 또 각종 투자 사기에서도 그렇고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지털 금융에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서툴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고령층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는 이제 10월 2일이 지금 뭐 노인의 날인데요. 이 노인의 날을 계기로 금감원하고 16개 은행권,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서로 공동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노인 계층은 교육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고 특히 지방 노인들이 훨씬 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방 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핵심이고요. 금융권이 지금 유유 점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유 점포를 체험형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또 뭐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 뭐 개편인데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뭐냐면 고령층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고령층을 하고 본 게 아니고 좀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점인데요. 뭐 5060 세대는 은퇴 이후에 연금 받기까지 좀 현금 자산이 필요한 세대니까 금융자산 비율을 좀 높이고 뭐 연금 보험을 활용해서 은퇴 설계를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고 7080 세대는 말씀하셨듯이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고 있으니까 예. 금융사기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예방, 상속, 뭐 증여 같은 자산 이전 계획이나 디지털 금융 활용 교육에 집중하는 형태로 좀 더 맞춤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 네, 연령별, 대상별 맞춤 교육. 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인 교육의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감원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그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 내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이나 자세한 이제 내용은 이제 금감원의 이금융교육센터에서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먼저 아동 청소년기는 투자 자체보다는 돈의 가치가 얼마큼 중요한지 자산을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 개념을 익히는 시기가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투자 탐험대나 아니면 그 꿈꾸는 뭐 여의도 경제버스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라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단기 수익에 치중하기보다는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하는 이걸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융 아카데미나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령층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 준비가 핵심이 잖아요. 그래서 예. 연금과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금융투자상품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 활용 능력을 높이는 연계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국 투자자 교육 협의회. 보니까 뮤지컬도 있고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말씀하셨던 전국 투자자 금융협의회도 금감원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금융투자 무지컬 공연, 금융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학교를 개설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대학 투자 동아리와 금융회사를 연계해가지고요. 금융투자 특강, 그다음에 대학 교과 과정에 투자 교육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성인 대상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투자 상품 운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연금 교육, 그다음에 주택 마련이나 자녀 교육 같은 재무 목표를 세워놓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이런 직장인 대상 자산 관리 교육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려면은 투자자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투자 판단 역량 그리고 자기 보호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이번 대책인데요.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추진이 될 예정인가요? 이제 남은 거는 실행이죠. 제일 예. 중요한 건데 각 단계별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사실 차질 없이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금융교육 홍보도 함께 강화해가지고 교육의 실제 효과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추진 계획을 토대로 각 금융기관들도 사실 자체 실행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금융교육협의회 등을 통해가지고 이행 상황을 또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역량,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잘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기 보호를 잘해서 어떻게 사기나 이런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느냐,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건강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